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제 첫눈에 이렇게 한눈에 딱 들어오는 모습은 얼굴의 윤곽이에요. 딱 윤곽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보는 게 여러분들이 사람들 첫눈에 딱 보는 게 요게서 요거 길이하고 요게서 요거 길이하고 요게서 요거 길이를 딱 보는 겁니다. 첫눈에 요게 아주 대칭 비율이 잘 되면 일단 미인으로 딱 들어옵니다. 여기는 이게 이 대칭 구조를 보는 거거든요. 첫눈에 잘생겼다 못생겼다는 요걸로 가지고 기준을 하는 겁니다. 간격을 가지고 요거는 이제 기본으로 사람들이 보는 건 자 제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사람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첫눈에 딱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동그랗게. 이런 분들은 귀하고 위가 이렇게 튼튼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진맥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딱 보고 첫눈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금 이렇게 각이 찌게 이렇게 좀 생긴 분들이 요거는 뭐냐면 폐하고 대장이 튼튼하게 태어났다. 요렇게 딱 보는 순간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거꾸로 이렇게 요렇게 밑은 좀 빠지고 위는 좀 넓고 이렇게 역삼각형. 역삼각형이 요는 이제 심장, 소장 이게 강하게 태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생긴 거는 콩팥, 신장, 방광이 튼튼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오장육부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랗지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원만하게 이게 타원형 같이 이렇게 한 개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균형이 잡혔다 해서 요거는 심포 3초가 심포 3초. 요건 조화 균형이 주로 골고루 균형이 잘 잡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얼굴 보는. 그러면 이제 거꾸로 비위가 강하게 태어났으면 그 음식 먹을 때 소화기 계통이 자기가 튼튼하니까 비위에 우리가 음식은 단맛이거든요. 자기는 소화기 계통이 튼튼하니까 굳이 단 것을 안 먹어줘도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다. 튼튼하니까. 그다음 폐대장은 매운맛이니까 자기는 매운 거 안 잡수도 거꾸로 안에 튼튼하니까 덜 당긴다. 거꾸로 심소장은 요는 쓴맛이에요. 쓴맛. 그 다음에 이 쓴맛은 안 당긴다. 왜? 튼튼하니까. 그 다음에 이게 신방광 이거는 짠맛이에요. 짠맛. 이건 덜 당긴다. 그 다음에 이 심포 3초는 이건 떫은 맛이에요. 일반적으로 식사하는 거를 딱 보면 그분이 갖고 있는 오장육부가 어느 쪽으로 부족한가 알 수 있습니다. 왜? 부족한 쪽으로 당기게 돼 있어요. 보충하는 심리. 그게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자가 치유 능력, 자체 조절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운이 떨어지면 짭짤한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기운이 떨어지면 이 신방광이 기운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짠맛이 들어가줘야지 기운이 빨리 회복되거든요.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이제 좀 이렇게 감기가 걸리고 이럴 때는 전부 다 이제 추워서 감기가 걸리는데 그때 열이 필요하면 이 매운 거, 뭐 고춧가루, 뭐 소주 타먹고 이건 다 열나게 하는 거거든요. 콩나물 국 끓여가지고 그게 막 고춧가루 타고 뭐 김치 젓고 이런 거 다 열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은 자가치유 능력이 있어서 사실은 필요한 것을 땡긴다. 이걸 모르고 억지로 하면
오히려 고장을 냅니다. 근데 의사들은 사실은 자가 치유 능력을 돕는 역할이 의사인데 자칫하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 치유 능력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고 뭘 하지 마라 해가지고 금지시키게 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덜 잡숴야 됩니다. 이렇게 단어를 써야 되는데 아이고 먹지 마라 이래 풀면 그 부분이 나중에 부족해져요. 예. 항상 뭐냐면 건강은 치우침이 없어야 돼. 치우침이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어떤 거를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지만은 또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얼굴상은 자기가 살아온 이력서를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이걸 업이라고 그래요. 까르마 업.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하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쌍둥이라도 얼굴이 똑같지 않습니다. 비슷할 수는 있어도. 그래서 사람이 얼굴이 다른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살아온 생각이 다르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다름을 이해하라는 거죠. 이렇게 벌써 생각하고 사는 게 다른데 자꾸 똑같이 않다고 우리는 화를 내고 하는 것은 잘못 보고 있다. 본래 얼굴이 다른 것은 생각이 다르고 보는 게 다르고 먹는 게 다르고 다 달라요. 그걸 뭐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내 방식에 맞춰. 그래서 주로 이제 가족에 의해서 생기는 유전은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짜게 먹지 않고 싱겁게 먹는다. 그럼 이 가족들이 부모가 만든 음식이라 다 같이 따라 먹잖아요. 그럼 뭐예요? 콩팥 방광은 자꾸 약해져. 저 기운이 떨어져. 그 가족은 똑같이 기운이 떨어져. 왜? 그게 가족이 갖고 있는 인연의 영향입니다. 어떤 집은 막 예를 들면 막 매운 거를 막 부모가 좋아해서 계속 매운 요리 해주잖아. 그러면 매운 걸 많이 먹을 거죠. 그죠? 그럼 매운 쪽에 폐대장. 그게 가족에 의해서 생기는 유전입니다. 그걸 인연이라 그래요. 부모가 골고루 잡수는 집은 자녀도 골고루 먹게 돼 있다고. 왜? 부모가 늘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부모의 영향이 상당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도 뭐 운전면허증이 많이 계시는데 요리하는 운전면허증이 있는 분들은 자기 안 좋아하는 거는 절대 요리 안 해요.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새끼 먹으려고 하는 거는요, 어쩌다가 하지. 딱 자기 싫은 건 안 해버려요. 그래서 뭐 그걸 좋아하더라도 못 얻어먹는다고. 그쪽이 뭐 치우치게 돼요. 이게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가정주부가 정말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요리해서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그래서 관상은 이렇게 큰 윤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발달되어 있고.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도 그 사람이 이제 성격이 어떻겠다.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모적으로 각진 분들은 아주 근위적입니다. 사장들이 이제 내모적으로 각진 분들은 보면 아주 근위적. 좀 이렇게 부드럽게 타원형을 생긴 사람들은 좀 유하고 이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심소장으로 이렇게 발달되는 분들은 주로 데모할 때 제일 잘합니다. 앞장서서 박 터지라고 완전 열불 내가지고 씩씩 모습대로 역할을 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이렇게 된 사람들 연구를 잘해 앉았어. 죽치고 앉았어. 막. 끝까지 연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도 적합한 역할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가 그동안 반복한 행위의 결과인 업에 의한 모습이지 우리 인간에게는 이 모습을 조정하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마음은 무한한 열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다른 일을 하셔도 잘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쪽을 반복해서 많이 해서 발달됐을 뿐이지. 뭐든지 해도 다 가능하다. 반복하다 보면 그쪽이 발달돼서 잘한 걸로 보인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관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느낌입니다. 느낌. 요게 주로 이제 첫인상이라고 많이 그럽니다.
이게 제일 비중이 높습니다.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느낌적으로 이렇게 밝아야 돼. 딱 보는데 느낌이 밝게 느껴져야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이분은 계속 잘 풀립니다. 느낌이 밝지 않고 어둡다. 이분은 지금도 힘들지만 거꾸로 앞으로도 계속 힘들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상태에 있다. 그래서 관상을 통해서 짐작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따뜻한가, 그 다음에 차가운가, 이런 거는 느낌이 금방 와요.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보는 순간 강한가 부드러운가 금방 옵니다. 그걸 가지고 짐작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재 상태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밝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현재 상태가 좋은 상태에 있고, 그분은 뭐 현재만 좋은 게 아니고 앞으로도 좋아질 확률이 높은 상태에 있다. 자기가 지금 뭐 어둡고 찹고 그 다음에 딱딱하고 이런 분들은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도 힘들 확률이 높다. 그런 분들은 자기가 노력을 부단히 해야 돼요. 따뜻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노력. 그래서 관상을 통해서 짐작하는 것은 특히 요즘 면접 시험의 비중이 높은 이유도 이 관상이 엄청 중요하게 좌우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셔서 사람을 뽑아야 되는 위치에 있다. 면접을 통해서. 사람 뽑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아주 쉽습니다. 제일 먼저 느낌을 통해서 이분이 지금 밝은가, 따뜻한가, 부드러운가, 이런 걸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이걸 뭐냐면 신이라고 그래요. 신. 몸에서 풍기는 걸. 요걸 딱 보셔야 돼요. 이걸 안 보고 자꾸 허리가 호리호리하냐, 이런 거는 해당이 없는 건데, 그다 신경을 써요. 전혀 해당이 없는데, 뭐, 밝았냐, 따뜻하냐, 부드러워, 이게 중요한데, 무슨, 사이즈가 호리호리하냐, 이런 거 해당이 없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면접 보는데 그 전혀 해당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예요. 말을 딱 시켜보면, 말꼬리가 끝이 이렇게 힘이 실려 있어야 됩니다. 말을 잘하다 끝에 가면 메가리에 찍 빠진 사람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확실하게 매듭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꼬리에 힘이 실린가를 면접 볼 때 꼭 보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을 쓰라는 거 보는 건데, 시는 서판이라서 글씨를 보는 거예요. 이것도 말씨고, 글씨를 보는데, 글씨가 이렇게 빼다가 누워있으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뜻입니다. 글씨가 될 수 있으면 반듯해야 돼. 글씨가 반듯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씨를 알아보기, 상대가 알아보기 좋게 해서. 세 번째, 좀 더 크게 또렷하게 써요. 이런 거 아주 중요합니다. 글씨를 적게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속이 좁다고 해석합니다. 글이 시원시원하게 써 있으면 확실히 성격이 시원시원하다고 생각.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글씨를 보는 것도 면접에서는 중요하게 보고. 그 다음 네 번째, 판단이라고 그래요, 판단은 뭐냐 하면 마음씨를 보는 겁니다. 지혜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열렸는가, 생각이. 이거를 많이 참고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내려오는 면접을 신, 은, 서, 판. 이 네 가지 기준으로 늘 면접을 받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관상에서는 느낌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느낌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했을 때 잘 모르는 경우에 답하는 요령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잘 모르면서 막 더듬거리면서 억지로 막 답을 하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표현을 분명하게. 그 다음에 대답할 때는
이렇게 문장식으로 대답해. 문장식으로. 주로 뭐 육화 원칙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이런 문장식 표현. 예를 들면, 해외 연수 다녀왔습니까? 이러면, 네, 이러면 안 된다.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 30일까지 언제가 됐지? 어디서? 캐나다 토론토에서. 무엇을? 그게 뭐 어학연수 기관에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쭉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가족끼리는 앞뒤를 다 빼먹어도 거의 통해요. 왜? 늘 쓰는 레파토리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상대방과 이렇게 낯선 사람과 할 때는 앞뒤를 빼버리면 안 돼요. 왜? 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 넣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면접 볼 때는 중요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을 물어봐야 돼요. 질문을 통해서 사람을 뽑는 게 가장 간단하게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운이 되게 좋았다 하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나는 살면서 운이 되게 좋았다. 손 들어보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습니다. 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운이 좋았다고 하시는 분만 뽑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절대 뽑으면 안 됩니다. 이건 명심하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운이 안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일이 다 안 돼요. 예. 근데 운이 좋았던 사람을 손들어 봐라 하면 30% 넘는 역사가 한 번도 없었어요. 거의 다 20%네. 묘하죠? 거의 다. 어디 가서 물어봐도. 그만큼 우리 사회 구조를 잘 보시라. 20% 사람이 80% 돈을 들고 있습니다. 20% 사람이 80%의 권력이나 힘을 쓰고 있어요. 이걸 잘 보라고. 이걸 28청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운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도 절대 운이 안 좋습니다. 이건 엄청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을 딱 체크하면요, 단번에 사람은 누구를 뽑아야 되고 누구는 뭐 지혜야 되는지 금방 나옵니다. 이렇게 쉽게 사람을 체크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내가 한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누가 그만두라 한 거 아니라니까. 내가 자른 거 아니라니까. 자기가 운이 안 좋다 해서 내가 안 쓴 거예요. 이것만큼 확실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정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4 용지 한 장 딱 드리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시간 5분만 딱 주면 됩니다. 그래놓고 지금까지 감사했던 일, 감사한 일을 쓰시오 하면 딱 끝나고. 제가 중소기업 사장한테 이야기해, 그 중소기업 사장은 면접 볼 때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딱 백지 한 장 내놔놓고 그동안 감사했던 일, 감사한 일 쓰시오. 딱 시계 놔놓고 백지 한 장 딱. 그 쓰라면, 요즘 애들은 이 쓰라면 이 종이에 5가지를 잘 못 쓴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장님은 20개 이상 쓴 사람을 뽑는다는 거야. 그런데 요즘 애들이 20개를 잘 못 적는다는 거야. 감사한 거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잘해줘도 불평불만을 하게 되고, 뭐 끄떡하면 데모하려고 그러고, 뭐 옆에 사람 10이나 걸려고 그러고. 왜? 지가 연습한 게 그거니까. 이렇게 너무 쉽게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 뭐 정보를 알기만 하면. 오늘 2개 배웠잖아요. 그동안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봐라 해가 그 사람만 채용하면 된다잖아요. 그럼 그 회사는 잘 풀리고. 그 다음에 뭐 종이 한 장 내놓고 감사한 일 써봐라. 그래서 감사한 일 그 사장님하고 내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종이를 딱 내놓고 스님 감사한 일을 써보셔야 하는데 저는 A4 용지 그 앞뒤로 빡빡이 있어도 모자라.
감사한 일을 쓰는데 그것도 단숨에 그냥 쫙 써내려가도 쉴 틈이 없이 써내려 앞뒤를 쓰는데 종이가 모자라서 내가 종이 한 장 더 있어야 된다.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잘 들으네.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감사가 충만되지 않으면 이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 성취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콩을 심지 않으면 콩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오거든요. 감사를 심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감사할 일 안 생기거든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 하면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1번 자기를 돌아봐라. 뭘 돌아봐야 되냐면 감사하는 게 얼마나 많은가 요걸 돌아봐라는 거야. 돌아봐라 한다고 내가 그 전에 뭐 바람 피우고 잘못한 이런 거 돌아봐라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다 지나갔어요. 흘러간 물에는 발도 씻을 수 없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가지고 돌아보고 반성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지나가는 끝났어. 뭐 지금 나를 반성하라는 거예요. 뭐야?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있다. 이게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응? 이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이 지가 숨 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야, 당연한 거 빼고 나면 할 게 뭐 있어? 없어요. 왜? 어제도 갑자기 차가 굴러서 갔어. 숨 안 쉰다니까. 이거는 시도 때도 없이 가는데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다. 야, 이게 얼마나 대박이요. 이걸 모르니 나머지는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요. 숨 쉬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감사할 게 없어요. 오늘도 오전에 9시부터 어서 이렇게 2시간 동안 질문하고 갔는데 아들, 딸, 남편 속을 새겨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상담하러 왔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도 혹시 그런 분 있는지 얼굴 색깔이 싹 달라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해결한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닥쳐도 공식은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방향을 어떻게 틀고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 방향을 어떻게 쓰냐면 아들 탓, 딸 탓, 남편 탓. 이 뭐예요? 당신 탓이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한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 하기가 쉽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안 말긴다고. 왜냐면 내가 뭐 세금을 파도 뭐해.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지.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좋은가? 그거는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제가 가르치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당신 탓이야 했는데 결과가 좋아진다면 계속해도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결과가 안 좋아지면 방향을 틀어야지. 바꿔야 된다. 방향을 바꾸라고. 그럼 뭐예요? 내 탓이야. 응?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 요령을 알아라. 제가 이 방식을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당신 탓이야 해서 잘 풀리면 계속해. 근데 잘 안 풀리면 내 탓이요. 이렇게 방향을 틀어야 돼. 왜? 차를 몰고 가다 계속 허심사가 안 나오면 틀어야지. 계속 가면 도착이 안 되잖아. 똑같은 거예요. 첫째는 자기를 돌아봐라 말은 내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가를 봐라. 이런 뜻입니다. 지난날에 어떤 일 저떤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제 첫째는 나는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가. 뭐 당신 탓이라 하고 있는가? 내 탓이요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 탓이요 이걸 안 한다는 거야. 당신 탓이요. 그러면 남편도 어떻게 하냐. 남편도 당신 탓이야 한다는 거야. 자기도 당신 탓이야. 그래서 내 탓이요 하고 방향을 틀으시오 하긴 되게 억울한 거예요. 왜? 나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거든. 밥에서 빨래해서 애들 뒷바라지하고 뭐 아무럴 게 없어. 근데 내 탓인데 이것도 100% 내 탓이라는 것을 알면 반드시 대박이 터집니다. 자, 부인의 입장에서 열심히 밥에서 빨래하고 애들 뒷바라지하고 한눈 팔지 않고
무슨 소리 해도 참고, 이렇게 하면 자기는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스님이 당신이 100% 잘못했다. 이걸 뭐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결. 뭐가 잘못됐어요? 에? 그러면 생각해보라. 뭐가 잘못됐는가? 그것도 100%나. 한 반만 잘못됐다면 내한테도 좀 잘못이 있다. 이런 거는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아이, 스님이 100% 잘못을 인정하라는 거야. 나중에는 인정하더라고. 100% 잘못이라. 스님이 무슨 말을 했길래, 아, 진짜 100% 잘못이라고 받아들였을까요? 네, 이게 비밀이다. 연속곡은 여기서 끝나더라고. 자, 100% 잘못이라고 제가 이야기해서 만약에 제 말이 옳으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 인생은 끝난다. 근데 제 말이 아니다 싶으면 다음 주부터는 들으러 오지 마라. 왜? 스님 말 들어봤자 도움이 안 돼. 도움. 왜? 사기치니까. 그죠? 당신 잘못이 뭐냐? 여러분 잘못이 뭐냐? 제 잘못이 뭐냐? 이건 제가 하는 거거든요. 제가 공부한 대로 여러분한테 일러주는 거예요. 제가 잘못은 이 땅에 태어나서 숨 쉰다는 게 잘못이야. 이거 100% 내 잘못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사람하고 내가 만났다는 게 내 잘못이야, 이게. 딱 이 두 가지를 내가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100% 잘못이라고 인정하다. 박수를 한번 쳐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방향을 틀겠대. 내 탓이요. 왜? 숨쉰 잘못이 있지. 또 그냥 안 잘못했겠는데 같이 사는 잘못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탓이다. 여기 이제 100% 내 탓이다 해. 그러면요 너무 편해. 너무 웃기잖아요. 당신 탓이야 할 때마다 열받았는데 편치도 않고. 근데 내 탓이야 하고 나니까 갑자기 뭐 파도가 잠잠해져.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내 탓이야 하고 나니까 오히려 파도가 잠잠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져. 이게 만병통치약이다. 왜? 왜? 첫째 돈이 안 들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먹어도 되는데 부작용이 없잖아요. 운반하기가 편리하죠. 보관하기도 편리하고 얼마나 좋냐. 이런 보약을 먹여야 되는데. 한 번 더, 이제, 왜 여러분 탓입니까? 큰 소리로. 첫째, 숨을 쉬었어. 두 번째, 만났어. 딱 두 가지야. 그래서 여러분 탓이라. 절대 옆에 사람 당신 탓이라 하지 마라. 당신이란 말을 오늘 공부를 단단히 하라고. 당장 해결해 주시는 신통자지한 님. 그게 당신이야. 이걸 모르고 헤매면 안 된다. 그래서 당신이라는 말은 요때만 쓰는 거예요. 당장 해결해 주시는 신통자지한 님. 요때만 써. 당신이라. 다른 때는 그냥 부인이라고 쓰세요. 부인. 이 하늘 천자잖아요. 하늘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부인이야. 알겠습니까? 이게 부자요. 니하고 내하고 대빵으로 만났다. 이게 부자야. 하늘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 있어. 이 인연이 그냥이요? 이게 부인이야, 부인.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항상 뭐 부인이라고 이러면 하늘보다 더 높이 받드는 말이에요. 부인. 자, 이제 방향을 잘 펴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방법을 이제 제대로 해야 돼. 방향은 이제 효심사 쪽으로 이제 꺾었어. 물은 이제 찾아올 수 있어. 방향을 틀었으니까. 자, 방법은 이 지구상에서는 열매하고 씨가 똑같아. 이게 방법이다. 이거 하나만 알면. 여러분이 콩을 먹고 싶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콩 심어야 돼. 딱 이거 하나예요. 이게 깨달음입니다. 깨우친 사람은 이걸 알고 평생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알기는 아는데, 콩 심어야 콩 나온다. 이걸 알기는 아는데, 실천을 안 한다. 왜? 깨닫질 않았거든. 그렇게 요만큼만 아는 거예요. 여기서
목까지 30cm를 못 내려와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실천이 나오고, 여기서 알면 뭐 잔머리 굴린다 그래. 여기서 알면 잔머리 굴려. 근데 여기서 알면 실천이 돼. 그래서 우리네 인생은 이 30cm 여행인데, 제가 잘 재보니까 33cm더라고. 재보니까. 30cm 하면 틀리더라고. 왜 33cm가 또 맞춰보니까 삼삼하게 풀리니까. 33cm. 그래서 33cm 여행이다, 우리 인생은. 자, 열매하고 씨가 같아야 되니까, 만약에 내가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다. 그러면, 사랑을 줘야 돼. 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존중받고 싶다. 그러면 존중을 줘야 돼. 아주 간단해. 대접받고 싶다. 먼저 대접해야 돼.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펴봐. 마태복음 7장 21절. 대접하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 간단해. 이 세상에 눈 밝은 사람은 모두 다 한결같이 이 말만 하셔. 뭐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콩 먹고 싶으면 콩 심으라고. 깨달은 사람은 맨날 이 말만. 그럼 들어보면 다 아는 말만 하거든. 근데 아는 말하고 실천하는 거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인연이 돼서 실천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열매하고 씨가 여러분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열매는 우리 아들 잘 되라. 이게 열매예요. 근데 씨는 뭐예요? 맨날 아들 걱정해. 걱정 씨를 심어놓고 열매는 잘 되는 게 나오라. 이런 거 안 되는데 이거만 한다. 누가?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제일 도움이 안 돼요. 뭐 아들한테. 이 세상에 아들한테 제일 도움이 안 되는 건 엄마다. 왜? 자나깨나 아들 걱정해가지고 깽판을 놓네. 자기는 되게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또 보너스로 남편 걱정까지 엎치게끔 그 집에 남자들 다 죽 쓰는 거지. 뭐. 되는 일이 없죠. 뭐. 왜? 씨하고 열매가 같아야 되는데, 자기는 잘 되기를 바라면서 심는 씨는 걱정을 심니다. 자기는 지금 수박 따물 하면서 콩을 심고 앉아있어요. 그게 되는 소리냐고요. 이렇게 말하면 다 이해가 돼서, 야, 정말 어리석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당에 가보시면 전 세계 부처님 상 다 봐요. 저는 또 가면 가서 계속 이렇게 봐요. 왜? 배꼽이 있는가? 하도 웃기니까 배꼽이 다 빠지고 없어. 왜? 아들 걱정을 실컷 내놔놓고 여기 와서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죠. 밭에서 콩을 열심히 심고 부처님 앞에 수박 나오게 해주세요. 부처님 얼마나 배꼽을 잡겠어요. 배꼽이 다 빠져있어, 배꼽. 이게 이제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난, 그걸 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안타까운 겁니다. 30년 전에 타님 뭐 하냐고 맨날 하는 거는 씨하고 열매가 틀리는데, 이것만 같으면 되는데, 아주 간단. 그걸 지혜롭게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우리 앞날을 좌우한다. 그것만 알면 편안해요. 그래서 항상 여유가 있어. 쫓기지 않고. 근데 그걸 모르면 여유가 없어. 왜? 항상 쫓겨.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방향하고 방법만 제대로 아시면 사는 건 너무 쉽다. 그 다음에 뭐 질문 하나 하셔야 되는데, 관상은 내가 구체적으로는 많이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관상 공부를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바꾸기 전에 했거든요. 뭐 알겠어요. 이런 패션을 입기 전에 관상 공부를 했는데, 치과 의사들이 맨날 이빨만 쳐다보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 내가 관상 공부를 하고 나니까 맨날 관상만 쳐다봐. 이게 사람이 사주를 공부하고 나니까 계속 생년을 물어보는 습관이 나와. 아주 안 좋더라고요. 멀쩡한 사람을 자기 혼자서 막 머리에서 굴리고 있어. 저는 어떤 사람인게다 막. 네. 그래서 거기 뭐 아는 게 병이다 하는 소리가 그런가.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는 뭐 하나 버리고 계속 배만 쳐다봐. 이게 직업병이에요.
관상 보는 사람은 직업병이 뭐야? 계속 얼굴을 쳐다봐. 치과 의사는 계속 입만 벌리면 이빨 세리 잡고 벌레 묻는가 보려고 그러고. 사람이 그쪽으로 발달하면 왜? 100% 맞지가 않아요. 100% 맞지 않는 것은 도전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100% 맞는 것만 보라고. 여러분들이 관상을 볼 때 두 가지만 딱 보시라고. 현재 상태를 나타냅니다. 현재 상태. 근데 이게 C가 되면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알아라. 그래서 관상은 밝은가, 어두운가, 간단합니다. 따뜻한가, 차가운가. 딱 이렇게만 보면 됩니다. 너무 많이 알지 마라. 요것만 알아.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를 만나서 도움을 청해야 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내가 사우나 가서 열을 좀 올리가 반질반질하여 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관상이 밝고 따뜻하잖아요. 그럼 뭐 도와줘요. 잘 나가는 줄 알고.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은행에 가서 돈 좀 꾸어야 될 때는 사우나 가서 반질반질해가 딱 가면 잘 나가는 사장인 줄 알고 잘 꾸어줘요. 그런데 이게 똥 밟은 상을 하고 가면 부도 날 줄 알고 안 꾸어줘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관상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비싼 거는 심상. 심상을 봐요. 어떤 사람은 수상, 족상을 보는데 수상, 족상은 계속 바뀝니다. 이 관상도 계속 바뀝니다. 제가 이런 걸 공부를 했는데 계속 변해요. 이 손금도 변해요. 다 변해요. 근데 변하는데 이 심상을 가지고 예측하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심상 가지고 예측하는 데는 이게 뭐 관상도 필요 없죠. 사주, 팔자도 필요 없죠. 생년월도 필요 없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안 물어보거든. 생년을 안 물어보고 관상도 안 봐. 뭐 심상 하나만 딱 봅니다. 요것만 보면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요. 이 심상 보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간단한 원리예요. 감사하느냐, 불만하느냐 이렇게 딱 보면 끝납니다. 불만한 사람은 지금 잘 사는지 몰라도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갈수록. 그러나 지금 어렵더라도 감사한다면 이 사람은 갈수록 좋아집니다. 이렇게 보면요. 세상에 용하게 보는 사람들 다 굶어 죽어. 왜? 자기가 다 바쁘니까. 자기가 다 알아버려. 그래서 정확히 이거는 뭐 100%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 마음 그릇이라고 보라고. 내가 요만큼 감사하는 게 차 있으면 요게 뭐로 들어와 있겠어요? 요게 이걸 알아야 된다. 불만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무섭다는 거지. 여러분이 감사가 이렇게 가득 안 차쁘면 이 불만이 틈을 비집고 자꾸 지가 확장해서 넘어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딱 만땅으로 감사가 돼 있어야지 더 이상 못 들어오거든요. 이 불만이 비중이 높아지면 따라서 뭐가 오냐면 불만하는 귀신도 들어옵니다. 이걸 꼭 알아놔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씌게 됩니다. 불만. 그래서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계속. 그래서 이게 이제 감사가 차츰차츰 비중이 높아가면 감사가 가득 차면 여기에는 이제 선신이 옵니다. 선신이. 천사가 여기 뭐 불보살의 가피가 내려옵니다. 먼저 장소를 잘 만들어 놓으면 손님이 오잖아요. 똑같죠? 근데 장소가 완전히 뭐 시궁창 것이 들어오면 뭐요? 오염된 것만 올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기운이 가득 찼을 때를 성령 충만이라 한다. 이걸 기억하시라고.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아무리 믿더라도 불교를 아무리 믿더라도 감사 충만, 성령 충만이 안 되면 말짱 꽝입니다. 똑같습니다. 절에 백날 다녀도 똑같고 교회 백날 다녀도 똑같습니다. 그거 하나만 차이죠. 왜? 여기가 딱 만땅이 되면 선신이 들, 천사가 들, 불보살의 가피가 나옵니다. 이때 뭐가 있냐면 감동이 있고 이때 감응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내가 쳐다보면 감탄이 나와.
이 세계가 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냐? 예? 상대방을 쳐다보면 감탄이 나오네. 감 잡아야 돼. 오늘도 그래서 감자 요리 해주는 거예요. 감 잡으라. 감동. 알겠어? 받아야 감응해. 그래서 제사에는 꼭 감 없으면 꽃감이라도 올리는 거예요. 왜? 감 잡아야 돼. 세상은 감 잡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잘못한 거 있으면 뭐예요? 사과 올려야지. 사과 드립니다 하고. 그 앞으로 배로 잘해야 되니까 배를 딱 올리고. 그래서 사과 배를 꼭 올린다고. 왜? 감 잡아서 사과 드리고 배로 잘하려고.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 그죠? 스님 이야기하면 꼭 동네 사람 맞는 것 같아. 자, 제일 중요한 거는 감사충만인데, 감사충만은 어떻게 해야 생길 수 있는가, 나올 수 있는가, 여기 포인트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정확히, 이 세상이 그대로 경전이에요. 스님은 이 세상을 경전이라고 읽어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경전 하나가 이대로 사람이 경전이에요. 이 두 경전을 빼고 책에 있는 경전만 보는 거는 너무너무 수준이 낮고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스님은 이 세상 경전을 보고 빨리빨리 아는 거거든요. 저는 책 보는 거 되게 못해요. 왜? 몸으로 때우는 거를 잘하지. 그리고 머리 굴리는 걸 못해요. 제일 제가 힘든 게 머리 굴리는 거. 이거는 정말 못해. 그냥 몸으로 하면 그냥 답이 나오는데 머리를 굴리면 천년을 굴려도 답이 안 나와요. 해봐야 알잖아. 그런 사람 많아요. 계속 머리 굴고 그러면 답이 안 나온다. 그거는 왜? 해보면 나올 건데 안 해보잖아요. 저는 무조건 해보면 금방금방 알아요. 왜? 답이 금방 나와. 이 세상은 본인의 노력하고 주위의 도움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 본인의 노력을 인이라 그러고 주위의 도움을 연이라 그래.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알으라고. 쉬운 거에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제발 부탁. 저하고 인연이 된 분들은 제발 어려운 거 하지 마라. 쉬운 거 하기도 시간이 모자란데 문제 어려운 거 하냐. 본인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으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라고. 누구한테든지 자녀한테. 이 세상은 잘 봐라. 네가 노력하고 주위에서 도와줘야 되잖아. 이렇게 하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이거를 뭐 인연법이니 연기법이니 인과응보법이니 뭐 이런 어려운 말 하면 그거 외우다 보면 자기는 하기도 못해. 우리 불교도 연기법 하는데 전부 다 몰라. 왜? 본인의 노력 주위에 도우면 다 알아. 이거는 깨칠 것도 없어요. 다 아는 거라서. 자, 본인의 노력 주위에 도움인데 본인의 노력이 얼마나 하느냐 이걸 한 번만 보라고. 얼마나 하느냐. 주위의 도움은 얼마나 되느냐. 이거 한 번만. 제가 해봤는데 본인이 노력하려고 용을 쓰는데 공기가 도와줘야 되고 물이 도와줘야 되고 햇빛이 도와줘야 되고 또 밥도 도와줘야 되고 땅도 도와줘야 집도 도와줘야 야, 뭔 일에 도와주는 게 맞냐. 이거 한 번만 딱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도 필요 없다고. 저는 딱 한 번 하고 마친 거거든. 이걸 뭘 어려워서 두 번을 공부할 게 있냐고. 공기 도와주네, 햇빛 도와주네, 밥이 도와주. 이걸 왜 두 번이나 공부하냐고. 이렇게 많이 도와줘서 제가 아무리 점수를 많이 내가 보탤라 해도 5% 미만이라. 네? 내가 하는 거는 5% 미만이고 95% 이상 주위에서 다 도와준다. 이거 하나만 알면 끝나뿐다. 이걸 알고 나서 그동안 내가 했다. 이 말이 제일로 막말한 거고. 이 말이 제일 무식한 말이구나. 뭐 하늘이 다 듣고 있잖아요. 네가 내가 도와줘서 숨쉰 주제에 뭘 네가 했다고 그러냐. 또 여기다 내가 한다고 또 꼴값을 떠네. 그럼 땅이 가짜내서 웃죠. 네가 내가 안 도와주면 밥도 먹는 주제에 뭘 네가 한다고 그러냐. 여기다 또 금방지게 또 뭐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놈도 있다고. 내가 해야 돼. 저도 이렇게 늘 했다 이 말이야. 아주 하늘에 보면 가짜는 거, 땅에 보면 가짜는 행동을 늘 해왔는데 제가 이거 알고부터 이거 안 하거든요. 딱 이거 안 하고 뭐 도와준 오빼뿌 도와준 덕분에 했습니다. 이러니까 하늘이 되게 좋아하네.
도와준 덕분에 합니다. 이렇게 땅이 또 되게 좋아해. 하늘 땅이 나를 도와주는데 어찌 안 되리. 간단해. 또 사람들도 듣기 되게 좋아해요. 저도 우리 신도님들한테 맨날 신도님들 덕분입니다. 이게 신도님 되게 좋아해요. 이게 하나다. 도와준 덕분에 했습니다 하는 이 덕분입니다가 되면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이 그림자예요. 감사하려고 용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도와준 덕분에 했는데 무슨 감사를 또 할 게 있어.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지. 저절로 절로 절. 그래서 절이 된 거야. 알겠지? 절이 그냥 된 게 아니고 저절로 절로 하다 보니 절이 된 거야. 절에 와서 저절로 안 되면 그거는 뭐야? 잘못된 거야. 도와준 덕분에 산다는 것만 딱 되면 이게 95% 이상이에요. 이것만 알면 이제 알아야 될 건 다 알았어. 이 세상에서 알아야 될 건 다 알았고 뭐 감사하면서 계속 보답해야지만 하면 실천하면 돼. 근데 이걸 죽을 때까지 모르고 당신 탓이야 하고 앉아있고 씩씩거리고 안 해준다고? 왜? 감사할 줄 몰라.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그래서 3000년 전에 성한모니 부처님한테 질문했어. 마누라가 맨날 사치하고 허영하고 막 엉뚱한 일을 한다니까 부처님이 같이 살지 마라. 그래, 그 무슨 말인지 되게 어려운 말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즘 말로 하기에 이혼해라 이 소리구나. 3000년 전에 부처님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헤어지라고. 같이 살지 마라 해놨다니까. 왜? 그 사람은 같이 살지 않아야지 깨우친다는 거야. 같이 살면 지 잘못을 잘 못 느낀대요. 왜? 도와주니까. 근데 도움이 차단돼야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꼴값을 떨면 그냥 안 도와주면 자기 자리를 찾는데요. 아, 그동안 부모님 도와준 덕분에 꼴값을 떨 수 있었구나 하는 걸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됐다고 저놈 새끼 들어오기만 들어 발목을 불러본다고 막 이렇게 하여 절대로 모른 척하고 도와주지 말해도 또 엄마는 꼽치놨다가 주고 남편 모르게 또 뺏어 주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놓고 자기가 되게 잘한 줄 알아요. 그 왜 그런가 보니까 남편 죽고 나면 어떻게 한 푼 얻어물라고 미리 뭐 투자하는 거래요. 투자. 그거 투자 아니에요. 아들 망가뜨리는 거지 무슨 그게 투자냐. 네. 눈 칙칙 감고 모른 체 해줘야 될 땐 이를 갈고 모른 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서운해서 다시는 뭐 집에 오는가 봐라 뭐 한데 나중에 잘 되면 물 앉았어요. 그때 부모님이 내한테 그렇게 안 했으면 오늘날 내가 없었다고요. 지극히 효도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조그맣게 힘든 거를 못 참아가지고 사부작거리면 정말 물건 안 되거든요. 평생 부모가 뭐 결혼했는데도 또 뭐 뒷바라지 해야 돼요. 결혼했는데도 왜? 저거 아들 기죽을까 싶어서 꽂히주고 왜? 마누라한테 뭐, 응? 사람 대접 못 받을까 봐 죽을 때까지 가간에 들어가면서도 옆눈을 봐요. 아들처럼. 아이고 가간에도 잘 못 들어가.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건 한 가지다. 도와준 덕분에 우리가 산다. 그래서 항상 덕분입니다. 하라. 그럼 뭐 감사 충만이 되니까 감사 충만이 되면 감사할 일이 계속 생기고 덕분입니다 하고 있으면 덕볼 일이 계속. 왜? 콩을 심었으면 콩밖에 안 나오잖아. 덕분입니다 하면요 덕볼 일 말고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옆에서 좀 도와줬는데 아이고 형님 덕분입니다 하고 기분이 좋아가 또 도와준다고. 아이고 형수님 덕분입니다 하고 형수님 이제 김치 담다가 또 한 포기 더 담죠. 퇴근하면서 가져가라고. 왜? 형수님 덕분입니다 한마디 듣는데 김치까지 다 담아준다니까. 근데 담아줘도 헛소리하면 안 담아주지. 담아줄 필요가 없다고. 그 덕분입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 세금이 나오냐. 에? 돈을 달라 그래. 그래서 아들한테도 덕분입니다, 딸한테도 덕분입니다, 며느리한테도 덕분입니다 하면요 계속 덕분 일만 해요. 다른 말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저 덕분입니다 하고 있으면. 특히 지금 사는 게 어려운 분들, 지금 이 결과가 어려운 분들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지 말아요.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한 결과가 지금 어려움이잖아요. 이게 딱 답이 나와 있잖아.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 자식을 나보다 어리다고 생각하겠다고. 나보다 어리다. 요거는 지금까지 한 거잖아요. 그럼 요렇게 했는데 자식이 잘 안 되잖아. 그럼 작전 바꿔야 돼. 자식은 나보다 어린 게 아니고 모자란 게 아니고 부족한 게 아니고 전생에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빨리 못 죽었어. 그러면 늦게 태어난 거예요. 나는 경험 조금 하고 얼른 죽은 바람에 빨리 태어난 거예요. 나보다는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 늦게 오신 분이구나. 네? 늦게 오신 분이구나. 이래야 된대. 거꾸로. 내가 먼저 태어나서 니보다 많이 안다. 이래보면 문제 헛방이다. 그래서 뭐든지 내보다는 한 수이다. 왜?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 늦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하면 돼. 세계적인 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계적인 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엄마가 이런 말을 하면요. 디비지 뿌려요. 왜? 하던 대로 해야지 지가 패는데 하던 대로 안 하잖아요. 어? 하던 대로 해. 지가 막 나가고 막 신경질을 부리고 막 설치고 할 건데 전혀 세계적인 아들 다녀오십시오. 막 완전히 잡는 거지 뭐. 어? 하던 대로 해서 결과가 안 좋으니까 방향을 틀어라. 아, 이 방향은 아니구나 하고. 그래서 뭐 지금까지 하던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세계적인 딸 덕분입니다. 그러면 엄마 그대로 해. 그냥 평소대로 해. 왜? 자기가 불편하잖아요. 훨씬 자기가 불편해. 왜? 자기가 이제 달라져야 되니까. 달라지기 싫으니까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도 끝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집이 변화를 자기도 변화를 못하지만 상대도 변화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타고난 사람마다 업이 있지 않느냐. 업이. 그러면 이 그릇이 된다. 이게. 사람마다 그릇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많이 물어봐요. 스님한테 와서 앞으로 뭐 하면 좋겠느냐, 어떤 길을 가면 좋겠느냐 이러는데 이거 오늘 공부를 딱 해놔라. 아주 쉽습니다. 제일 먼저 사람의 그릇은 마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 마음은 무한합니다.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그릇은 제일 먼저 무한하다. 이게 사실이다. 이걸 제일 처음으로 먼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 마음 그릇인데 두 번째 꿈 그릇이 있어요. 꿈 그릇. 꿈을 적게 가지면 그릇이 적어집니다. 적어집. 이거는 엄청 중요한. 사람마다 꿈 그릇 이게 이제 까르마예요. 우리 모두는 마음 그릇은 무한하게 큰데 자기가 꿈을 조그맣게 가지게 되면 그 순간 꿈 그릇이 적어지니까 그릇 자체가 적게 됩니다. 우리 두뇌에 이렇게 태어나면 여기 빨간불이 딱 들어와. 22개월 되면 3살 21개 되면 이 137억 개의 파란불이 딱 들어와.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 태어나면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22개월 되면 파란불이 돼. 130억 개 불이 팍팍 들어온다고. 이때 꿈그릇을 키우면 마음그릇하고 똑같이 된다. 그래서 3살 때부터 꿈그릇을 키워주는 게 부모 일 중에 제일 큰. 꿈그릇을 키우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 태몽입니다. 태몽은 꾸든지 안 꾸든지 상관없어. 왜? 안 꾼 태몽도 있어. 꾼 태몽도 있고. 사람들은 꾼 태몽밖에 모르지 안 꾼 태몽도 있어. 이것도 알아야 돼. 그래서 너를 가졌을 때 얘 할머니하고 그 할머니들이 알까봐 그분들 태몽 꿈을 못 꾸게 내한테만 살짝 비디오로 보여줬다. 그러면서 청룡이 보름 동안 서기를 비추고 황룡이 보름 동안 서기를 비추고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부처님이 탁 나타나셔서 이 아들을 잘 키우라. 이 아들은 뭐 세계를 책임지고 끌고 갈 아들이다.
이거는 청기누술이라 죽을 때까지 말하면 안 되니까 아들한테 가장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야기해 주라. 특히 사춘기 때 해주라 했다. 만약에 우리 아들이 너무 커가 고등학교 3학년이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야기해 주라 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꿈그릇을 본래 마음그릇과 같아지도록 무한하게 키워주는 게 부모 일 중에 최고 일입니다. 이 꿈그릇이 적으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생기냐면 노력을 적게 해요. 이거 미치는 거예요. 네? 꿈그릇이 작아지면 노력을 적게 해버린다니까. 진짜 적은 게 아니고 노력이 적으니 뭐 결과도 적게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이 뒤에 건 다 그림자예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꿈이 적어지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작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뭐 게을러 지쁘고 안 좋은 것만 다 나옵니다. 이 그림자로. 그래서 꿈을 크게 갖도록 도와주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3살 때부터 제일 먼저 해줘야 돼. 꿈그릇을 키워주서 뭐 위인전을 읽어줘야 돼. 위인전. 계속 세계를 빛낸 인물들을 지가 알아듣든지 말았든지 맨날 한 편씩 읽어주는 거예요. 세계적인 인물들을. 그게 3살 때부터 이제 그걸 쫙 듣다 보면 이제 자기가 글자를 알 때는 자기가 읽고, 그럼 뭐 그 중에서 골라. 그럼 그 중에서 뭐 자기는 하나 고르면 니는 이런 사람이 될 거다. 딱 밀어주고 그 꿈에 맞게 이름도 바꿔주는 거예요. 네? 만약에 자기는 훌륭한 정치가 돼서 백성들을 잘 살게 했다. 그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모델 세종대왕 해야 됐다. 정조대왕 돼야 됐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이름 바꿔. 세종 이렇게. 세종대왕 오십니까? 뭐 이렇게 했대. 왜? 꿈을 잊지 않도록. 이름도 바꿔서 도와주는 거예요. 꿈그릇을 키워주는 게 부모 일 중에 최고의 일인데 이걸 모르고 돈 벌어서 갖다 대는 점. 돈 벌어서 갖다 대봤자 학원 가라면 옆으로 세뿌려. 왜? 꿈이 없으면 학원 갈 일이 왜 있냐고요. 친구들하고 엉뚱. 안 그러면 게임하고 놀아야지. 왜 꿈이 없는데 왜 그런데 시간 보내야지. 언제 시간 보내? 그러면 엉뚱한 짓 하고 뭐 술이나 먹고 돌아다니려 마냐. 게임이라도 하고 있어야지. 왜? 꿈이 없으면 게임이라도 하고 있으면 그건 착한 거잖아. 일을 안 저지르고. 그죠? 그걸 알아야 돼. 꿈그릇을 키워주지 않을 때 부모는 가장 좋은 부모 역할을 못했다는 걸 알아야 돼. 제일 가슴 아픈 일이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태몽 이야기를 해줬는데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이야기하면 안 된대. 그래서 제가 절대로 이야기 안 하잖아요. 청기누설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라면서 보니까 이 꿈그릇이 제일 소중하다. 왜? 제가 옆으로 세고 엉뚱한 짓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항상 제자리로 오는 게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달랐잖아. 이게 자기 혼자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게 이런 게 어려운 상태가 될 때마다 고비고비를 잘 극복해요. 자신이. 그게 태몽이 주는 위력이에요. 그래서 이걸 선물해야 됩니다. 이거 이상 큰 거 없다. 꿈이 커져야 그 다음에 뭐 노력을 많이 하게 되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 능력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꿈그릇을 키우는데 제가 목표에서 봤어요. 제가 목표를 딱딱 데이터를 내본 거예요. 지금 완전 공부도 완전 백지, 꼴찌고 집 형편도 어렵고 이런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한국에서 최고가 돼야 되겠다고 만약에 자기가 꿈을 갖고 목표를 삼아서 도전한다면 30년 투자하면 됩니다. 이를 악물고. 왜? 가장 밑바닥에서. 밑바닥. 그 다음에 내가 세계에서는 최고가 돼야 되겠다 하면 50년 투자하면 됩니다. 자, 딱 50년 목표를 세워놓고 도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주에서 최고가 돼야 되겠다 이러면 70년은 투자하면 됩니다. 이거 제가 나름대로 데이터를 낸 겁니다. 내가 몇 년 동안 투자해야 될 건가. 그냥 막연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계획을 세우고 도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웃기는 게 우주에서 최고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72년 프로젝트 얘가 83년부터 2054년까지 각본을 땄잖아.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에게 보답하는 길은 최소한 세계적인 인물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키웠냐면
제가 딸을 많이 넣다가 태어나다 보니 종갓집에서 종손인데 귀한 아들인 거는 또 틀림없는데 우리 집 그 감나무 큰 감나무 감이 열려서 이렇게 따는 거 보면 좋은 거는 큰 항아리에 따놓고 뭐 요즘 말로 간식이야. 딱 이어나면 이제 내모으면 되잖아요. 안 좋은 거는 장에 가서 팔고 좋은 거는 아들분하고 따놓고 그 다른 집에는 아무도 안 그러고 안 좋은 거 부사진 거만 애새끼를 다 미고 좋은 거만 팔러 가요. 우리 엄마는 좋은 거는 아들 미고 안 좋은 거는 팔러 가. 그걸 나중에서 알은 거예요. 아, 그런 엄마라면 최소한 세계적인 인물은 돼야지 보답이 되겠구나. 이게 이제 엉뚱한 생각이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 뭐네. 한번 해봐. 부모가 어떻게 키우느냐가 크면 클수록 그게 서로 대책임질이 되더라고. 어떤 마음으로 키운가. 야, 그래서 제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려 하면 목표는 그것보다 높이 잡아야 돼. 뭐 우주에서 최고가 돼야 되겠다 하면 우주에서 최고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계 최고는 된다. 그 밑에 거는. 그래서 시험 준비하는 사람도 오늘도 내가 이야기해 줬는데 무조건 시험 준비하는 사람은 목표를 뭐 만점을 먹겠다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점을 못 먹을 수 있지만 합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합격하겠다 하면 어렵습니다. 왜? 모든 목표의 100% 달성은 참 어렵습니다. 왜? 운이 100% 따라줘야 되거든요. 이건 너무 어렵다고. 근데 90% 정도는 누구나 노력하면 거의 다 달성하지.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세계 최고가 돼야 됐다고 도전하면 세계 최고는 안 되더라도 한국 최고는 딱 돼. 이게 목표가 그 다음으로 중요해요. 꿈의 그릇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도전할 때 목표를 더 높이 잡아줘야 된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뭐가 중요하냐면 마지막 관건은 얼마나 기억을 하느냐의 싸움이더라고. 이게 뭐냐면 실력으로 판가름 짓는데 누가 기억을 오래 하느냐 이 싸움이다. 기억을 오래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알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한 거는 기억이 절대로 오래 못 간다. 이건 엄청 중요한 정보예요.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지 기억이 오래 갑니다. 명심하고 명심하죠. 제가 알기 위해서 해보면 저도 뭐 그냥 보통물인데 한두 번만 봐도 내가 아는데 아무 지장이 없더라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내 기억에서 사라져버려요. 알기는 아는데. 누가 이야기하면 다 알아. 근데 내가 표현을 잘 못해.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가르쳐 주려고 내가 해보면 최소한 10번 이상 봐야 되더라고. 내가 해보면. 왜? 가르쳐 준 데는 토시 하나만 달라도 이게 분위기, 느낌이 달라지더라고. 강조하는 게 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니까 이게 10번 이상 반복해야 되더라고. 이게 차이점이야. 그래서 세 번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렇게 하다 보니까 네 번째 무슨 문제가 있냐. 시간이 없어, 시간이. 왜? 하나를 10번씩 보려니까, 야, 이게 장난이 아니네. 한두 번 보면 놀고 해도 되는데 시간이 많은데, 아, 이거 10번씩 보려니까. 스님 다니는 방마다 이 방 저 방에 가는 데가 온천지 종이 쪼가리예요. 하여튼 아무거나 종이 쪼가리 보면 그다 다 써나는 게 반복 연습하는 거예요. 온 호주머니에 뭐다 종이 쪼가리밖에 없어. 종이 쪼가리 보면 한 달 지나고 이날씨 제일. 왜? 이걸 들고 다니면서 아무데나 놔놓고 또 보고 또 가다가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가 보면 이렇게 쌓인다. 왜냐하면 가르쳐 주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한번 보고 두 번째 줄치가 세 번째 또 정리해요. 그래서 노트 계속 쌓이죠. 정리한 거 또 봐요. 그 다음 보고 덮어놓고 또 외워요. 그렇고 뭐 잘 안 되는 건 또 쪼가리 적어내면서 계속. 그럼 시간이 없어. 그래서 뭐 짜투리 시간을 철저히 활용합니다. 근데 알기 위해서 하면 시간이 너무 남아서 놀고 다 놀아도 아무 시장 없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가르쳐 주기 위해서. 꿈을 크게 가로들어 꿈그릇을 키우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목표로 도전할 때 목표를 한 단계 더 높이고, 세 번째, 기억이 오래 해야 승부에서 이기니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공부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계속 운이 좋아야지 결과가 좋아요. 이거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기운이 많아야 돼. 즉 도와주는 기운이 많아야 돼. 도와주는 기운을 많이 받으려 하면 사용을 어디에 할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줘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든 공부를 하든 시험 준비를 하든 그걸 어디에 써먹을 거라는 것을 미리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도와줘요.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게 제 1번으로 나와야 된다. 왜 공부하는데? 오늘 내가 물어봤거든. 그 애들 상담하러 오는 왜 공부하냐? 잘 먹고 잘 살라요. 제가 잘 되려고. 옳은 말이거든요. 옳은 말인데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지원하는 기운이 안 옵니다. 운이 안 들어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공부하는 거, 돈 버리는 거,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하는 거 모두 다 어디다 쓰려고?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만드는 데 쓰려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만드는 데 내가 쓰려고 공부하고 돈도 번다. 이러면 이 세상이 가만히 안 있어. 왜? 야, 내 좋아지라고 하냐고. 세상이 계속 나를 도와주는 보너스를 얻어먹어. 어디에 쓸 건가를 미리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아무도 안 도와주기 때문에 고생한 것에 비해서 소득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기운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는 힘들어집니다. 근데 나는 공부하는 것도 책 하나 보는 것도 연속극 보는 것도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서 본다. 이래야지 다 도움이 돼. 그 연속극 보는데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만들려고 보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울분을 풀려고 화풀이 하려고 막 텔레비를 쳐다보고 막 욕을 퍼붓고 그래. 막. 그러면 뭐예요? 그 집에 농사가 뭐 욕먹을 일만 계속 생기지. 왜? 심는 걸 욕을 심었으니 나올 농사는 욕불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돈 벌이를 하든 직장을 다니는 뭐라 나는 뭐 함께 잘 사는 세상 만드는 데 쓰려고 한다 하는 목적을 미리 하늘, 땅, 사람 다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전달하는 방법은 배꼽 밑에 여기다가 딱 심는 겁니다. 여기 단전이라는. 여기다 심어 놓으면 여기서 여기 돌아서 올라와서 여기 백회에서 다 전해요. 하늘에도 전하고 이 안테나에서 땅에도 전하고 뭐 모기 파리한테도 다 전해줘요. 그러니까 모기 파리도 다 도와줘요. 저도 뭐 모기가 저를 제일 많이 도와주는데 왜냐하면 와가지고 자기는 한 통만 먹겠다고 한 통만 먹고 가요. 절대 뭐 두 그릇 먹고 이런 거 없어요. 뭐. 또 뭐 더 가져가고 이런 것도 안 해. 그냥 한 통만 먹고 간다는 거야. 그 정도로 많이 도와준대. 여러분들은 뭐 싸가고 그러잖아요. 먹다 안 하면 냉장고에 열어놓고 이러잖아요. 근데 모기는 절대로 냉장고에 열어놓으려고 가져가지도 않고 그냥 한 통만. 한 통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일을 하든 밥을 먹든 뭘 하든 간에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내가 쓴다. 기운을 쓴다. 마누라 손잡아주는 것도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만들기. 오직 거기에다 내가 사용한다는 걸 분명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 세상이, 하늘이, 땅이 나를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대부분 다 내가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봤는데 95% 이상 사람들이 자기가 잘 되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떡에 마음이 가 있더라. 이러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잘 보라고 95% 세상의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어려워집니다. 힘이 들고. 왜? 내부터 잘 되려고 자기가 잘 되려고 하면 도와주는 기운이 차츰차츰 모자라기 시작. 안 도와줘. 왜? 내가 잘 되려고 하면 안 도와줍니다. 하늘도 안 도와주고 땅도 안 도와줘. 그러니까 갈수록 어려워요. 그래서 나이 들면 계속 힘들게 됩니다. 근데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되라고 하면 세상이 나를 도와주니까 갈수록 잘 됩니다. 지금 어려워도.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걸 사람들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치라고 지금 신호를 보냈네. 잘 알았습니다. 오늘 공부 잘해서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